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 가슴, 남자 고추, 야동이라고 검색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실까요? 벌써부터 난감하거나 당혹스럽겠다라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다라는 요청,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젠가 올 텐데 혹은 이미 왔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현명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 부모가 잘못된 성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숨게 되거나 음지화된 영역에서 잘못된 정보들로 성에 대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지 마셔야 될 워스트 성교육 3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이것만 안 해도 내가 반은 한 거구나, 어느 정도는 했구나 라고 자신감 가지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시훈의 와이미TV.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가 여자 가슴, 남자 고추, 야동이라고 검색한다면 정말 이 문제는, 이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스트 1, 다그치듯이 혼내지 말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보통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쏘시는 말들이 있어요. 언제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혼내듯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울먹울먹 자책하면서 혹은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반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친한 언니가 보여줬어요. 검색하다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게임을 껐는데 광고에서 떴어요. 유튜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졌는데 이런 거였어요. 댓글 클릭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섹시, 섹스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길래 집에 와서 검색해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몇 번 본 게 다예요. 그거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잘못한 거 맞죠? 우리 아이가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쏟아내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추천드리는 대응은 첫 순간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어떤 첫 순간이냐? 우리 아이가 성착취물, 성표현물을 처음 봤을 그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알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단은 정말 여러 군데잖아요. 친구가 보여줄 수도, 검색해서 알 수도 있고, 미디어에서 뜬 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확인하시는 아이들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몇 번 검색을 처음 해본 걸 수도 있고요,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냥 키스씬이라던가 배드씬 정도 되는 성표현물일 수 있고요, 완전 성기 노출되는 성착취물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달라서 그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3이 됐든 중3이 됐든 처음 성적인 표현이나 성착취물을 봤을 그 순간, 우리 아이가 그걸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걸 볼 때 좋았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황하고 놀랍니다. 스스로 검색을 해서 본 아이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 아버님 비슷하시잖아요. 처음에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아이가 이야 기다리던 겁니다, 나 이런 거 기다렸구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너무 노골적이야, 저질스러워, 더러워, 혹은 이거 왜 이래? 나랑 몸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놀라거나 당황스럽거나 어쨌든 충격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은 나. 이게 곱씹게 돼. 이게 또 검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건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책하고 스스로 미워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때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위로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그럴 수 있다. 너 욕설을 알고 태어날까? 보통 살면서 알게 될까? 살면서 알게 되지. 응애응애 태어나지 엄마 낳아서 감사합니다 시때 이런 친구는 없다. 보통 형아나 언니나 친구들이나 유튜버나 댓글에서 A발, B발, C땡 엄마 이게 욕이었어요?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느냐. 난 욕을 알게 됐으니까 난 더러워, 추악해, 엄마는 안 사랑할 거예요, 나 더러워요, 난 끝난 거예요 라는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동일하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다. 너가 이거 하나로 안 좋은 아이로 낙인 찍힐 일 없을 거다 라고 위로해주세요. 그래서 욕설을 알게 된 첫 순간처럼
성적인 걸 알게 된 첫 순간은 누구나 찾아온다. 보통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그게 초3일 수도 있고 고3일 수도 있다. 단 첫 순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했지만 그 알게 된 첫 순간 다음에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순간 다음 반응까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너의 선택들로 채워진다. 이게 너의 성에 대한 태도가 된다. 욕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친구나 교장선생님 앞에서 막 중지욕 함부로 하고 다니고 친구 모멸감 주게 안 했잖아. 이미 잘하고 있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미 해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성에 대한 표현물 착취를 보고 서서히 이겨냈던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위로와 함께 앞으로 같은 편으로서 이겨내보자고 해내보자고 얘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난주에 10번 생각났으면 이번 주에 5번 생각하기, 그 다음 주엔 3번, 그 다음 주엔 1번. 성 관련 표현이나 성 관련 영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충격이 세고 묘사가 세다 보니까 계속 머리 안에서 맴돌고 이게 취향이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 섞인 질문을 하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늦게 보게 하고 싶어요. 핸드폰 안 사주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해오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목도하는 게 아이 정서상, 성에 대한 관념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성에 대한 표현, 성적인 수위가 굉장히 세졌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다면 5학년까지, 6학년까지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을 적게 해줄수록 노출될 확률도 적고 그런 거 접했을 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까지 성교육을 막연하게 미뤄두거나 미디어 사용을 통제한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친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봤어.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인 표현물을 뽀뽀씬부터 키스씬부터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표현이 센 걸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난생 처음 본 게 그 다른 친구의 누적된 경험치 표현물이에요. 그러면 그때 받는 충격은 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성에 대한 표현도 미디어 활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초6, 중1 정도에는 그래도 미디어는 풀어주시는 방향이 낫다. 친구와의 관계도 끊길 수 있고 친구 폰에 뜨는 영상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리고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좋은 야한 영상을 부모가 같이 봐주는 게 좋을까요? 그건 어떨까요? 제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 있으세요? 아빠가 아들과 딸이 엄마와 혹은 다른 성별의 부모라도 성적인 표현물을 보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과장된 거야, 이건 실제랑은 좀 달라, 저건 좀 그럴듯하고 로맨틱하네 등등등의 말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게 봐요, 저는. 왜냐하면 부모랑 자녀가 성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적 관계예요. 밥 먹었냐, 숙제했냐, 시험 잘 봤네, 고생했다, 너 핸드폰 몰래 하더라, 그 친구 괜찮아? 잘 지내고 있니? 긍정, 부정, 훈육, 통제, 감성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성에 대한 표현물을 보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모두가 이게 가능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부모님 캐릭터,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이런 대화가 쉽게는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굳이 부모라는 존재가 성교육을 하겠다고 성적인 표현물이나 착취물까지 봐가면서 설명하는 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워스트 2입니다. 내추럴하게 편하게 벗고 나오는 게 성교육에서 좋은 거죠?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가족이 집에서 편하게 벗고 나오면서 별거 없다,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오히려 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주지 않고 여성 몸, 남성 몸에 대해서 궁금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아이에게 오히려 성에 대해서, 성 표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과장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교육인데요.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년, 15년 전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좋지 않다. 자, 15년, 10년 이때 전에는 미디어가 지금까지 많진 않았고 성에 대한 표현도 조금 억누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성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가 벗고 나오지 않아도 어차피 알게 돼요. 게임 종류만 해도 광고창에, 유튜브 광고창에, 혹은 소셜미디어 광고창에 게시글에
릴스에, 쇼츠에, 틱톡에, 심지어 버스 광고판에도 성형외과 광고 게시물이, 그 안에 여성의 가슴이 이렇게, 남자의 복근이 이렇게 성적으로 표현되고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인풋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성에 대한 인풋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벗고 나와, 아빠가 벗고 나와. 큰 문제 안 돼요. 100번 중에 99는 그냥 엄마고 아빠예요. 왜 저래? 왜 또 벗고 나와? 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미디어에서 봤던, 길거리에서 봤던 그런 성에 대한 표현이나 여성 신체, 남성 신체 일부가 눈앞에 있네 라고 생각이 이어질 수 있어. 엄마로, 아빠로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냥 여자 가슴, 남자 복근, 남자 다리, 남자 어깨, 여자 다리 등으로 대상화할 만한 빌미를 준다는 거죠. 즉, 성적인 대상화할 만한 빌미 주지 말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 성에 대해서 대상화하고 성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다 나쁘다고 지탄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보기 전에 단순히 성적인 시그널, 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학습체화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집에서 이성인 존재가 있다면 가리고 다녀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슬립 중에 너무 신체가 두드러져 있는 슬립 같은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여름철에 패딩에 이런 거 다 껴입으라는 거 아니고 미디어에서 성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여성 가슴, 여성 다리, 남성 어깨, 복근 등 신체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부분은 좀 가리는 게 좋다. 추천드려요. 그래도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 편하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가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면 엄마 직캠처럼 샤워하고 나오는 엄마를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로 방송하게 되거나, 엄마 혹은 아빠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거나, 손이 슥 같이 자다가 슥 다가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간혹 생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굳이 주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리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워스트 3입니다.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필요 이상의 성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필요 이상의 성교육을 부모가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말 것.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못 따라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연, 사례도 보고 주변 일도 보고 미디어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젠더 감성을 어떻게 키워줄까? 디지털 성범죄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용하지 못하면 좋지 않죠. 학습자인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성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미지를, 책을 잘못 활용하면 충격받아요. 엄마, 진짜 엄마 아빠도 이렇게 했어요? 너무 더러워, 이상해, 엄마 이 그림 이상해, 나 이거 싫어, 왜 이렇게 피가 나와, 남자 여자 보면 정말 이렇게 생겼어?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성교육하러 가서 정말 많은 걸 고려해요.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미디어를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스타를 하는지, 카톡을 하는지, 카톡에서 단톡방을 쓰나, 오픈 채팅방을 쓰나, 게임은 클래시 로얄, 브롤스타즈 같은, 피파 같은 되게 순한 게임을 하는가, 롤이나 발로란트 같이 남들과 엮일 수 있고 채팅이 센 게임을 하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지 눈물이 많은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 단어를 설명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정말 열심히 세심하게 체크해서 맞춰서 진행해요. 저조차도 교육할 때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부모님도 저보다 더 우리 아이를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포경수술 이렇고, 초경이 이렇고, 남자 여자 성관계가 이렇고, 정자 남자가 어떻게 만나고,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등의 단어, 묘사, 개념 등을 접하면 그게 정말 오래 남아서 후속적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필요 이상의 이미지에 안 좋은 충격을 받은 것들이 관념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성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 과몰입하거나 필요 이상의 내용으로 막 추구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건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해야겠네, 이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건 과장된 거 아닌 거 판단하고 툭 치고 넘어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 모든 걸 적절한 수위로 표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해오면 그때 해줘도 늦지 않고, 초등학교 5, 6학년 늦으면 초6, 중1쯤 됐을 때 우리 아이 주변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에 대한 표현을 접하게 되고 미디어가 손에 쥐어주는 순간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겠다.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막 책 보여주면서 이러저러하다고 설명을 너무 의욕적으로 앞서 나가진 않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 안 되는 워스트 3 핵심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 다그치듯 훈육하지 말 것, 성에 대해서 혼내듯이 다가가지 말 것. 두 번째, 이성인 부모가 자녀 앞에서 벗고 다니지 말 것. 세 번째, 워스트 3는 필요 이상의 내용을 강한 표현을 섞어서 설명하지 말 것. 아이가 준비되면 그때만 성교육을 해줘도 크게 지장은 없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미리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에게 찾아온 당황스러운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